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뭐하고 지내세요? 요즘 유튜브 열심히 하고요. 최근에 책도 하나 썼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진짜 딱 올해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월에 S&P 500이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S&P 500이 6%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은 10%가 넘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10%가 넘게 오른 게 2001년 그 닷컴 버블 때 막 이렇게 변동 심할 때 이후에 지금 20년 만에 거의 최고로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월부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했는데, 이 1월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해 한 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에 좋았던 때는 대부분 그 한 해 동안 좋았던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앞에 S&P가 1월에 6% 넘게 올랐다고 했는데, 1월에 S&P가 상승 마감했던 해는 그 해 말에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4분의 3이 넘어요. 오, 76%고. 되게 좋은 신호네요, 그러면. 네, 평균적인 상승률도 일반적인 때에 비해서 8% 이상 더 높아요. 작년에 S&P가 고점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약세장이라고 불러요. 20% 이상 더 하락한 거를. 그런데 그 약세장이 끝난 바로 다음 해 20% 이상 하락했던 다음 해에 S&P 500이 오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 17번 동안. 그 얘기는 지금 모든 신호들이 올해는 좋을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장담 못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2022년이 굉장히 힘들고 험했던 한 해라면 2023년은 조금 긍정적인 그리고 회복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들은 지금 한다는데 진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같은 때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격이 40% 더 올라야 예전 고점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회인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2배가 더 올라도 예전 고점 가격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때야말로 정말로 투자하기가 좋은 때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 더 확실해지면 투자할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확신을 가질 때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미 올라 있는 네, 이미 올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확실하고 모두가 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때는 오히려 투자하기가 안 좋은 때죠. 오히려 지금 같은 때가 투자하기가 더 좋은 때가 아닌가. 예적금이 한 5%에서 7%까지 네. 이자를 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서 이거 이상 벌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적금 하세요? 거의 안 하죠. 네. 5%, 7%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런 고이자, 고금리 예적금을 보면은 무슨 금액의 한도가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연령의 한도가 있다던가 뭔가 다 제한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적금은 뭐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5% 이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그래 금리 5% 받았어. 그런데 물가가 몇 % 올랐는지 아세요? 미국 같은 경우 요즘 물가가 엄청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6%가 넘게 올랐어. 그럼 내가 이자를 5% 받았는데 물가가 6% 올랐어. 돈을 번 걸까요? 아니네요. 네, 전혀 번 게 아니죠.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구매력이, 미국이 1971년에 금 본위제를 해제했어요. 그때 금이 온스당 35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2,000달러를 거의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금이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금의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거를 금이 지금 50년 동안 가격이 매년 연 8.5% 가까이씩 올랐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달러의 구매력은 연 7.6%씩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러의 구매력은 연 7.6%씩 하락해요. 그러면 내가 5% 이자, 그리고 이거는 되게 특수한 경우죠. 좀 있으면 더 내려가죠, 다시. 그쵸. 그러면 그 이자를 받아서 절대로 내 돈의 구매력을 지킬 수 없다.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훨씬 빨리 떨어진다. 7.6%라고 하는 거는 보통 9년이면 반토막이거든요. 그 얘기는 18년이면 4분의 1 토막, 27년이면 8분의 1 토막, 대략 30년이면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30년 후에는 10억이 있어야 사는 거죠. 그럼 내가 그동안 이자를
받아서 1억이 3억 되고 4억 돼봐야 30년 전 1억이었던 거는 10억이 돼버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산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같은,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그 돈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자산은 또 그만큼 빨리 네. 오르고 하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금리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한 5% 정도 최고로 잡으면은 그게 5%까지 오르는 시기 뭐 한 2, 3년. 그 다음에 다시 제로 금리로 가는 시기 2, 3년 하면 4, 5년 정도예요. 그럼 평균적인 금리를 잡아보면 결국 2에서 3%밖에 안 돼요. 이걸로 매년 7% 넘게 하락하는 구매력을 막기에는 택도 없는 거죠. 뭐 미국 주식 베스트 5 막 이런 초우량주도 미친 듯이 빠지는 걸 보고 충격을 투자를 하면 도대체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또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무슨 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채권이란 것도 그렇고 부동산이란 것도 그렇고 주식이란 것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이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돈, 구매력이죠. 정확히는 그 구매력을 이렇게 담고 있는 배터리예요. 그런데 배터리란 거는 배터리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전기를 담는 배터리도 배터리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배터리는 되게 오래 가고 대신 순간적인 힘을 못 내요. 또 어떤 배터리는 순간적인 힘을 잘 내는데 되게 금방 떨어지고, 그런 배터리가 있듯이 이 자산이란 것들도 각각의 자산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현금은 단기적인 구매력의 변동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앞에서도 말했듯 매년 아주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이제 현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구매력의 감소는 조금 적지만 대신 현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요. 채권이 어떻게 보면 준현금에 가까운 자산인데도 작년에 거의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채권조차도 변동성은 있어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보다 당연히 변동성이 훨씬 큰 자산이죠. 대신 충전량, 구매력의 증가 가능성도 높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주식 안에서도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겠죠. 그럼 가치주는 변동성이 더 적지만 대신 그만큼 구매력 증가 가능성도 적고, 성장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대신 구매력의 성장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다 특성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특성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돈의 사용 계획에 맞춰서 이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진 배터리들에 나눠서 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한 3개월 후에 쓸 돈이야. 그런데 이 구매력의 변동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주식에 그 돈을 넣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어디에다 넣어야 되겠어요? 현금에 넣어야죠. 단기적인 변동성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진 건 상관없죠. 어차피 3개월 안에 쓸 돈이니까.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후에 쓸 돈이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거니까 채권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거에 넣을 수 있고, 3년에서 5년 안에 쓸 돈이면은 가치주 같은데 변동성은 좀 덜하고 대신 구매력의 보존도 강한 가치주 같은 거에 넣고,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쓸 돈이면은 단기적인 구매력은 엄청나게 크게 변동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 같은 거에 넣고, 자신의 구매 계획에 맞춰서 넣는다면 무슨 애플이 20% 떨어지고 아마존이 40, 50% 떨어지고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죠. 왜냐면 나는 아마존을 5년 후에 사용할 돈으로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2020년, 2023년, 올해, 내년 뭐 당장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좋은 자산은 없는 거네. 없어요. 세이프 헤븐은 없어요. 현금이 일반적으로 세이프 헤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무조건 상실되기 때문에 현금에만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